이번 순서는요, 이 몸속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닥터 플러스 건강이 답이다입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박순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 보면요. 이맘때 뭐 치질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 201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보통 1월과 2월이 그 치질 수술 건수가 2만 5천여 건에 이르고 12월이 한 2만 건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겨울 추위하고 관련이 있는 추위가 관련이 있죠. 이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항문 쪽에 그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혈의 흐름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치질 증상이 심해집니다. 예, 이게 참 드러내놓고 막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좀 자세히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치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치질, 뭐 치핵, 무슨 뭐 치열,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정확한 게 뭐예요? 어떻게? 그 치질이라고 말하면요, 원래 그 정의 자체가 항문에 생기는 암을 제외한 모든 질환을 이제 치질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항문 소양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문에 혈관이 늘어나는 치액, 그리고 항문이 이제 찢어지는 치열, 그리고 항문 주위로 고름이 나오는 치루, 이 세 가지 3대 질환을 보통은 이제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치질과 치핵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요, 항문에 혈관이 붓고 늘어나서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 이 치핵,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변을 볼 때 배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항문에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을 볼 때 항문하고 이게 직장이 이제 일직선이 되면서 항문이 밑으로 좀 빠집니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너무 과도하게 되면 혈관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오는 걸 이제 치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보시면요, 이게 항문 주위에는 이게 혈관이 좀 굵은데 그 위에 이제 도톰하게 점막과 피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문에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변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질병 상태인 이제 치핵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 사람 이제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서서 다닌다고요? 서서 다니고 그럼 피가 아래로 몰리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피가 또 몰리면 이제 치핵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치핵은 일종의 또 노화 과정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목에 주름이 늘어나듯이 항문도 이제 계속 쓰게 되면 이제 노화처럼 늘어나서 항문을 밑으로 이제 치핵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50대 이상의 성인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약 한 50% 정도는 치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선생님 뭐 사진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치핵 말하면 이제 암치질, 수치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이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혈관에 이제 원래 좀 굵습니다. 이게 원래 혈관에 굵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속에 이제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내치핵, 안내자 내치핵이라고 그러고요. 바깥쪽에 이제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외치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잘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아까 뭐 노화 현상일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이 조금 먹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충은 지금 우리 저 과장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치핵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치핵의 증상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 치핵의 증상은요, 이게 생기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는 외치핵은 조그맣게만 생겨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혈액이 굳게 되는 이제 혈전이라고요.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거 훨씬 더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내치핵은요, 그 증상 정도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뭐 통증만 있으신 분도 있고, 피만 나시는 분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뭐 괴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아니, 괴사가 되면은 항문 속에서 썩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밖으로 빠져나온 게 이게 졸려서 피가 안 가게 되면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괴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제 치료 그것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일단 예. 이제 밖에 생기는 외체액은요. 예.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제 통증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자욕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혈전이 생겼을 때는 네. 그 부분이 막 살짝 째서 네. 혈전만 뽑아줘도 증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너무 크게 되면 이제 거기를 잘라주게 되겠죠. 예, 잘라주면 이제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내치액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치료를 달리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1도는 아까 피만 나는 경우인데 네. 피만 나는 경우 그리고 또 2도 변을 볼 때 나왔다가 자연이 들어간 2도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약물 치료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자욕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내치액 3도가 되면 이게 빠져나온 게 저절로 들어가지는 않고 손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겠네요.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이제 뭐 4도 이제 손으로 넣어서 들어가지 않는 정도가 되면 이제 또 그때도 수술을 하게 되겠죠. 아니 이 수술 얘기도 말이야 무지하게 뭐 아프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예, 많이 정말 아픕니다. 그 치액을 자르는 수술법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일단 이제 수술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치액이 이제 나왔을 때 고무 밴드 같은 걸로 이제 결찰을 해주는 결찰법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식적인 방법으로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이 이제 치액 늘어나는 혈관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군데군데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동 문합기 수술이라고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치액을 이렇게 잘라내면서 자동으로 봉합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까지 가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거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예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치질 자체가 이제 혈관이 이제 치액 자체가 혈관이 늘어나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잘 바꾸시면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치액의 가장 큰 원인이 변비입니다. 변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화장실에서 힘을 주게 되면 항문에 피가 차겠죠. 그러면서 계속 빠져나오다가 이제 심하게 이제 치액이 생기는 건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금방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하시거나 요새 그렇죠. 신문을 많이 보시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물을 한 컵 딱 드시고 화장실에서 앉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변이 안 나오면 금방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계속 앉아 있다고 보면은 항문 밑으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치액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자욕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 자욕이 중요하죠. 자욕은 일단 이제 항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하면 이제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치액이 아주 좋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자욕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탕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 전체를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 온도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그래서 물 온도를 측정하실 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물의 온도가 43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한 45도가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화상을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담궈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 따뜻할수록 좋습니다. 따뜻할수록 좋은데 들어가서 이제 푹 담그고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떠놓고 자욕을 하게 되는데 뭐 소금물이나 이런 건 절대 쓰실 필요가 없고요. 물을 끓여서 뭐 이렇게 멸균을 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담그시게 되는데 이게 자욕을 할 때 이렇게 앉는 자세가 사실 항문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앉는 자세 자체가 항문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가는 그 피가 밑으로 몰리죠.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한 몇 분 안에 끝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제 그것도 어려운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이제 샤워를 하실 때 샤워기로 항문 주위에 이렇게 따뜻하게 물만 뿌려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하시고 퇴근하시고 한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해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좋은 최고겠네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